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기신경치료학회입니다. 어깨 수술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여러분들 얻는 것이 있는 반면에 잃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어떻게 해서라도 수술을 하지 않고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어떤 경우에 수술을 추천하고 어떤 경우에 비수술로 치료를 추천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힘줄의 자연 회복과 관련된 내용들을 아주 간단하게 제가 언급을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게 어깨입니다. 이게 어깨입니다. 어깨에 이렇게 근육들이 다 붙어 있죠. 이 날개뼈 안쪽에도 이렇게 붙어 있어요. 자, 이 중에서 요 근육을 가지고 제가 힘줄 파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어깨를 이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면 요 부분이 잘 닿습니다. 닿으면서 여기가 마치 청바지 해지듯이 해지는 과정이 있어요. 그 해지는 그 과정을 1단계로 얘기해서요, 힘줄 파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깨를 많이 쓰는 분이 있잖아요. 많이 쓰게 되면은 여기 마모가 좀 더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해진다가 파열이고요. 만약에 해지게 되면은 지금 보시면 힘줄에 두께가 있잖아요. 두께가 이렇게 얇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줄 파열 진단을 받는다는 거는 어깨 근육의 이 건 부분이 좀 얇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다음이 문제인데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게 이제 청바지 해지듯이 해지다 보면요, 점점 더 얇아져서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될 부분 있죠. 붙어 있어야 될 부분이 똑 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 뼈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고요. 이걸 소파열이라고 합니다. 이 파열이 점점 진행되면은 대파열이 돼가지고 이게 다 이렇게 뒤집어지겠죠. 이렇게 다 들려버릴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근육은 어깨를 고정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회전근개 근육 중에 하나인데요. 얘가 완전히 떨어져서 빠져나가 버리게 되면은 힘을 그만큼 못 쓰고요. 어깨를 올릴 때도 조금 다른 모양으로 올리게 된다든지 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게 완전 파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다수의 정형외과 전문의들께서는 이게 소파열이 진행되는 그 시점부터는 수술을 미리 고려를 합니다. 왜냐하면 진행이 되거든요. 이건 100% 진행이 됩니다. 조금밖에 그 파열이 안 나왔던 게 점점 벌어지면서 상태가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상태가 매우 안 좋은 상태에서 병원을 가시게 되잖아요. 수술하기도 어려워요. 이게 어느 정도 탄성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전문의 선생님께서 수술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수술을 바로 하는 것도 좀 문제지만, 단순하게 수술 자체가 싫어서 난 안 할래요, 그렇게 하는 것도 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술 권유를 받으시게 된다면 파열 정도가 좀 크게 있을 경우이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여러 군데 병원을 가보시는 거예요. 여러 군데 병원을 가셔서 그 모든 선생님들이 이건 수술해야지 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수술하시고요. 그 중에 몇 분이라도 수술 안 하고 일단 비수술을 먼저 해보자. 왜냐하면 이 회전근개라는 이 근육은요, 파열이 아주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수술로 우선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하시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비수술 치료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수술하는 경우와 수술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자연 회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체에 있죠. 우리 인체 내에는요, 복원을 시켜주는 그런 세포가 있어요. 어깨에 힘줄이 파열이 되잖아요. 그러면 테노사이트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가 여러분 다치는 즉시로 그때부터 막 그 손상된 힘줄 쪽으로 몰리게 됩니다. 몰리면서 염증 반응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 반응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아프다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이거 외에도 인체는요, 어떻게 해서라도 손상된 힘줄을 복원시키려고 여러 가지 다각도의 방법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염증 반응이에요. 염증 반응은 뭐냐면요, 염증을 일으켜가지고 그 부분이 새살로 돋게 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렇게 사용하는 게 프롤로라는 치료가 있고, 그 다음에 충격파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전기신경치료도 아주 요긴하게 사용이 됩니다. 특히 전기신경치료 같은 경우에는요, 약간의 염증 반응이 유도가 되긴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환자분한테 좋은 통증 조절이 잘 된다라는 점, 이런 부분 때문에 아주 요긴하게 잘 사용이 되고 있죠. 전기신경치료에 대해서 좀 궁금하시다 그러면 제 유튜브 들어와서 보시면요, 한 200편 정도 어깨 질환자 라이브 방송한 게 있을 거예요. 이 영상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자연 회복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들은 새 것처럼 되는 거를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을 겁니다. 이거는 수술을 한 경우나 하지 않은 경우나 똑같은 결과값을 얻어요.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몸은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중고가 되어가는 중입니다. 이 중고가 되어가는 중을 퇴화 현상 혹은 퇴행성 변화, 노화 이렇게 얘기하죠. 대표적인 사례로 피부를 보면은 나이를 먹을수록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살이 잡히잖아요. 이것처럼 여러분들의 어깨에는 여러분들의 나이만큼 많이 해져 있을 거예요. 닳아 있다는 얘기죠. 어깨와 관련한 논문을 좀 봤는데요, 90% 이상, 60대에서요 90% 이상 부분 파열이 다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럼 그분들은 파열이 됐는데 아프지 않아요. 그냥 파열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요, 수술을 한다고 쇄거가 되는 건 절대로 아니다. 이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수술, 비수술의 치료 목적, 끝은 어디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동년배 수준만큼은 만들어 줄 수가 있어야지 되죠. 수술이나 비수술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0대로 돌아가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 다음 여러분들께서 자주 질문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어떻게 하면 빨리 좋아지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 빨리 좋아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하실 거는 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통증 관리고요, 두 번째는 관절의 굳음 방지예요. 관절 강직이라고 하죠. 자, 통증에 너무 오래 노출되잖아요. 그럼 아프기도 하지만 관절이 굳어요. 그리고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관절이 굳으면 통증이 또 더 늘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래서 통증과 관절 강직은 상호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통증 관리, 그다음에 관절의 강직 관리, 이 두 부분은요, 수술 후 환자들이나 비수술을 치료하고 있는 환자분이나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꼭 지키셔야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모든 처치는 병원에서 다 하는 게 낫지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통증 관리, 관절 강직 관리, 요걸 기준으로 여러분들 현재 몸 상태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비수술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중에서 몇 개월 동안 치료를 했는데도 여전히 통증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다. 이거 문제가 되겠죠. 물론 어깨가 굳어 있으면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가장 안 좋은 거는 어깨에 통증이 있으면서 관절이 굳어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아마 전문의에게서 수술을 강력하게 권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수술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수술을 하잖아요. 그럼 몇 개월 동안은 통증이 굉장히 심해요.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그거 아니죠. 그 시점에 맞는 통증 관리를 하셔야지 돼요. 통증을 어떻게 해서라도 줄여야 됩니다. 특히 수술하신 경우에는, 만약에 수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파서 팔을 제대로 안 쓰다 보니까 굳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한 1년 이상 고생하시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통증 관리하고 관절 강직 관리는 수술 후에 꼭 실시를 하셔야지 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술을 하셨건 비수술을 하셨건 간에 현재 여러분들이 어깨가 아파 죽겠고, 그 다음에 관절도 굳어 있고, 그러면은 중복해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은 병원에다가 요구를 하실 때 아파요, 아픈 거 좀 줄여주세요, 그 다음 관절이 굳어가고 있으니까 안 굳게 좀 해주세요 라고 이 두 가지 부분은 꼭 지키셔야지 돼요. 이 두 가지만 잘 지키면은
상당히 치료 기간이 짧아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굳이 중요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어차피 힘줄 파열된 부분은요, 여러분들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병원의 전문의가 혹은 병원에 있는 모든 의료인들이 여러분들의 힘줄이 회복이 될 때까지 관리 및 관찰을 해주는 거니까 이건 여러분들하고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그냥 병원만 믿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바로 두 가지라니까요. 통증 관리와 관절 강직 방지,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하는 병원에 가서 제대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어깨가 이제 회복되는 동안에 회복이 덜 됐는데 막 무리하게 쓰다가 도로 다치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 80%만 사용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80%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레저를 즐기건 노동을 하시건 해요. 해보고 났더니 아파요. 그럼 80% 이상 쓰신 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노동을 하시거나 레저를 해요. 하고 나는데 그냥 약간 묵직하고 뻐근한 정도지만 그렇게 심하지 않다. 그럼 거의 꽉 찬 80%를 사용을 하신 겁니다. 내가 써보고 났더니 아프다, 아프지 않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80% 룰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